네, 어김없이 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다국적 지구촌 바다 건너 영화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회 12호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트 주세요. 벤 애플렉과 아나 디 아르마스가 드디어 아예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도 같이 붙어 다녀서 같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5월 27일 수요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 베니스에서 부동산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베니스라고 한다면 좀 비싼 동네죠. 아나가 최근 벤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긴 했는데 아직 동거를 하지는 않고 있었죠. 심지어 벤과 함께 벤과 제니퍼 가너 사이의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백발이던 수염까지 염색해가며 큰 나이차가 나는 연인과 어느 정도는 외형도 맞춰보려는 노력도 할 만큼 벤 애플렉이 열정적이고 두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올해 안에 결혼할 수도 있다는 풍문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아나와 벤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제니퍼 가너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벤과 제니퍼, 이 두 사람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2003년 데어데블에서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고 9개월 만에 약혼을 합니다. 그 후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죠. 그러다 2015년에 벤 애플렉의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때문에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고 2017년에 이혼을 신청, 2018년에는 여전히 이혼 신청 중임에도 벤 애플렉은 3번째나 알코올 중독 재활 시설을 들락거렸죠. 제니퍼가 아나와 자신의 아이들이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이유는 벤 애플렉이 제니퍼와 제대로 의논하지도 않고 아나와 아이들을 만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도 여배우와 동거 중이네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5월 18일 톰 홀랜드가 여배우 나디아 파크와 3개월의 데이트 기간을 거쳐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으며 이미 함께 살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동거라면 엄청 빠른 전개 같긴 한데요. 이게 또 코로나가 도와준 셈이 되었다는데 한 관계자는 톰과 나디아가 데이트를 시작하자마자 런던에서 록다운이 발표가 되었고 이런 조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어떤 지침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는 커플의 경우 록다운 중에 전혀 만나지 않을지 아니면 함께 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둘이서 같이 살아버리기로 한 것이죠. 아무튼 두 사람은 잘 지내고 있고 톰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디아와의 관계만큼은 아주 진지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으며 연애 초기부터 같이 살기 시작해서 이젠 급속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깊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은 현재 절친인 해리슨 오스터필드와 친동생인 해리 홀랜드와 한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집에 나디아도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나디아 파크는 최근 BBC의 히트작 닥터 후에 출연을 하고 있지만 톰 홀랜드에 비해서는 경력이 좀 멀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왕좌의 게임에 소피 터너와도 사이가 좋아서요. 소피가 조너스와 결혼하기 전에 열었던 파티에도 참석을 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 소피와 남편 조너스가 나디아를 톰에게 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톰은 지난해 스파이더맨에서의 상대 역인 젠데이아와의 로맨스가 화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소문은 진짜가 아니었고 수수께끼의 금발 여성 올리비아 볼턴과 종종 데이트 현장이 목격이 되었었는데요. 지난 4월 한 소식통은 톰과 올리비아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가 잠깐 사귀고 헤어졌으며 지금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톰이 윌 스미스와 함께 연기했던 애니메이션 스파이 지니어스 알고 계시죠? 이 작품에는 윌 스미스가 유능한 스파이로 출연해서 모종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둘기가 되어버리는데요. 톰 홀랜드는 5월 25일 인스타그램에 집으로 들어와 버린 어떤 비둘기 한 마리를 찍어서 올립니다. 윌 스미스가 이렇게 거실에 와줘서 기쁘다고 말하면서 비둘기가 잘 나갈 수 있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데요. 비둘기가 잘 알아들은 건지 무사히 출구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얼마 전에 톰이 올렸던 영상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란을 못 사서 계란을 만드는 쪽이 되기로 했다며 닭을 기르고 있는 동영상을 투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불안장애가 있었고 캡틴 역할을 여러 번 거절했던 사연을 고백했습니다. MCU에 없어선 안 되었을 미국 대장, 아니 미국 엉덩이 스티브 로저스를 맡았던 크리스 에반스는 5월 25일 한 팟캐스트 방송인 더 헐리우드 리포터스 어워드 채터에 게스트로 나와서 배우로 살아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신인 때는 배우 생활이 취미 같았는데 조금씩 일이 많아졌어요. 이상한 이기심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거나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곤 했었죠.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리액션을 온라인으로 바로 볼 수 있고 원래는 단순하게 즐기려던 배우 일이 돌연 자만심이나 자의식 과잉으로 엉켜버렸습니다. 그게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라며 커리어가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면서도 그동안 계속 불안감을 느껴왔다고 하는데요. 크리스는 2012년 펑처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었는데
촬영 당시에는 공황장애로 발작이 났던 적도 있었다며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마블 측으로부터 캡틴 아메리카의 카메라 테스트에 와달라는 오퍼가 전화로 걸려왔을 때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갈림길이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통제하고 싶다 라고 느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케빈 파이기가 크리스를 포기할 수 없어서 일단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요. 크리스는 한 번 가보는 것 정도는 동의했지만 그 시점에 이미 거절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케빈 파이기를 만나서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케빈 파이기가 말하길 카메라 테스트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당신이 캡틴 해달라고 제안,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말까지 심사숙고를 해보라고 했다죠. 그래서 주말이 되자마자 크리스는 여러 상담 치료사들을 만나러 가서 당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며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를 맡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인생 최고의 결단이었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기 모델 켄달 제너가 또다시 NBA 선수와 만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4월 말에 NBA의 피닉스 선즈 소속인 데빈 부커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애리조나 세도나 근처의 휴게소에서 마이바흐를 타고 나들이를 나온 모습이었죠. 각자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발견이 되어 일부로부터 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직후 두 사람은 관계를 부정했는데 5월 25일 월요일 켄달이 공항까지 데빈을 데리러 가고 또 어디론가로 함께 향했다고 합니다. 켄달 제너는 2017년에는 블레이크 그리핀, 2018년부터는 벤 시몬스와도 사귀어서 NBA 선수 킬러라고 불리고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1박에 250만원에 달하는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인 소피 헌터와 2명의 아이들과 함께라는데요. 이게 또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신작 영화인 파워 오브 더 독을 촬영하다가 촬영이 중단되고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영국은 이미 락다운이 되어 결국에는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박에 250만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의 패션 스타일이나 인테리어 등을 흉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앰버 허드의 개인 비서였던 케이트 제임스 씨가 이런 사실들을 증언했는데요. 앰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아파트를 리모델링 했는데 비서였던 케이트는 우연히 조니 뎁의 집으로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니 뎁의 집으로 가보니까 앰버가 조니의 집 인테리어를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조니 뎁이 오래된 타자기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오래된 타자기를 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자를 쓰는 등 조니의 패션 스타일을 흉내내서 너무 이상했고 앰버가 조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팬이 엄청나게 많은 타임 트래블 어드벤처 영화 백투 더 퓨처 시리즈의 2편 백투 더 퓨처 파트 2를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배급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이 영화의 일부를 마음대로 편집해서 넷플릭스에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무단 편집은 이 영화의 작가인 밥 게일이나 감독인 로버트 저메키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었다는데요. 이 편집을 발견한 건 넷플릭스로 이 영화를 본 한 명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백투 더 퓨처 파트 2에서 편집을 했던 부분은 주인공인 마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포츠 영감인 그레이스 스포츠 알마넥을 펼치자 돌연 성인 잡지의 표지가 나와버리는 장면인데요. 넷플릭스 버전에서는 이 장면이 짧게 편집돼 버려서 성인 잡지의 표지가 보이지 않았고 이걸 본 팬들이 분노, 결국에는 밥 게일도 알게 되어 사태의 진화에 나섰는데요. 진상을 알아본 밥 게일은 이것이 넷플릭스 잘못이 아니라 배급사인 유니버설이 있다는 사실을 팬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편집이 되었던 이유는 이 성인 잡지의 표지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들이 덜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이 지난 목요일 전신을 블루로 코디하고 식료품을 사는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네요. 요즘은 상황도 상황인지라 집에만 있다는 스칼렛이 카메라에 담기는 일은 좀처럼 없었는데요. 간만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은 결혼식도 연기했고 날짜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블랙 위도우 개봉도 연기돼서 마블 팬들이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죠. DC 코믹스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시리즈 배트우먼을 시즌 1을 끝으로 하차한 루비 로즈가 마침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루비는 5월 28일 목요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등장했던 장면을 정리한 동영상을 올려서 제작진과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큰일이었고 이건 내 선택이니까 지금까지도 함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를 사랑한다. 다음 시즌에도 역시 훌륭할 거야 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배트우먼 케이트 케인을 주역으로 한 스토리로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그려졌으며 실제로 같은 성향을 가진 배우를 물색했고 자신의 성적인 지향점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던 루비 로즈가 결국에는 이 작품의 주연으로 발탁이 되었었죠.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큰일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LGBTQ 커뮤니티를 말하는 것 같고요. 루비가 배트우먼에서 하차한다는 발표가 난 게 현지 시간 5월 19일 화요일이었는데요. 뉴욕에서 CW의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며칠 후인지라 팬들이 좀 충격을 받긴 했었습니다. 당시에 루비는 나는 배트우먼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캐스트와 크루, 밴쿠버와 LA 양 도시에서 이 작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했으며 이건 결코 가볍게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 이유가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루비와 프로덕션이 헤어지는 것이 상호 간의 최대 이익이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루비 본인이 시리즈의 주역으로 긴 시간 삶을 보내거나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있었죠. 소식통에 따르면 루비는 이 일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만둘 거라면 지금이 최선이라고 모든 관계자가 결정을 내린 듯 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영화 존 윅의 제목이 존 윅이 원래 아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존 윅의 원래 제목은 스콘이었다는데요. 작가인 데렉 콜스타드가 말하길 언제부턴가 키아누 리브스가 스콘이 아닌 존 윅이라고 캐릭터를 부르기 시작했고 존 윅의 마케팅 담당자가 키아누가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것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무료 홍보 마케팅이다 라면서 그냥 키아누가 부르는 대로 존 윅으로 하자 라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블 개그 콤비로 거듭난 휴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 그 중에 휴잭맨은 5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리는데요. 휴의 아들인 샘이 울버린의 탈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생일 케이크에는 울버린과 데드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휴가 말하길 샘의 8번째 생일을 울버린과 데드풀의 결투 케이크로 축하했다. 둘 중 누가 전투에서 이겼을지 분명하지 안 그래? 라고 코멘트. 팬들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어떻게 응수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자선 활동 때문에 한동안 휴전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SNS로 모처럼 휴잭맨이 선빵을 날렸군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로날드 맥동키라는 유저가 있는데요. 이 유저는 셀럽 사진들을 합성해서 웃기는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그런 로날드 맥동키가 최근에 올렸던 라이언 레이놀즈 사진이 좋아요를 엄청 받았었죠. 이걸 또 라이언의 아내인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내 개인적인 사진을 훔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버렸습니다. 블레이크와 라이언은 할리우드에서도 드립 찰지게 치는 부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나 특유의 쿨함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한때 러브 코미디의 제왕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카메론 디아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스크린에서 못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카메론이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인스타일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절반 이상을 여배우로 헌신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고요. 지난주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라고 확고한 생각을 밝히는가 싶었는데 현재 딸과 남편과 살고 있는 평온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주에서 여배우 활동을 재개할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게임 바이오 해저드의 최신작 바이오 해저드 RE3에 등장하는 적 캐릭터 네메시스를 슈렉으로 바뀌게 하는 MOD가 화제가 되고 있군요. MOD라는 것은 게임을 개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게임의 팬들은 잔혹하게 생긴 네메시스보다 슈렉이야말로 훨씬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친다고 평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무섭죠. 디즈니 플러스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6월 11일부터 통신사인 도코모숍이나 마이도코모, 디즈니 플러스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월정액은 700엔에 세금은 별도, 가입 첫 달은 무료라고 합니다. 일본은 원래 디즈니 디럭스라는 서비스가 있긴 했는데요. 디즈니 디럭스 회원들은 6월 11일부터 추가 결제 없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과 같은데요. 일본어 버전 제작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일부 작품들은 미국보다 다소 늦게 스트리밍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시청 가능한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으로 최대 5대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동시 시청은 4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김용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용회 K였습니다.